네, 이 시간에는 정체성의 경계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의 다양한 단층,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접근의 보완,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단층, 갈등, 격차,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집단, 그리고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안,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완성, 많이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충돌,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차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거에 나타나고 있었던 집단 간의 차이를 넘어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격차, 차이는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 갈등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 반면에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성격의 사회 집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고 발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의 가능성, 그리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이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의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차이의 정치도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 내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새로운 집단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위 이런 것이고요.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집단이 발견되고 대두됐다는 것은 새로운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집단이 선거 과정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동원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새로운 집단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가 남아있고요. 만약 이것을 게을리할 경우에 이러한 새로 발견되는 집단들이 다양한 형태의 동원을 통해서 사회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눈여겨본다고 해서 항상 다 새롭게 나타나는 집단을 모두 발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새로운 집단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 새로운 이익이 저기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익을 검토하고 수렴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사회 전체적인 수용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갈등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사회가 진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설령 사회가 그를 통해서 진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항상 빠르게 진보할 수도 없고 천천히 진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부담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 뚜렷한 액수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업 활동, 이런 경제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도를 빨리 만들지 못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로 특정인의 주머니에 꼽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산정하거나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동원되어 왔던 집단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그룹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표면화된 사회 갈등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집단,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정체성은 사회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체성 형성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범주화와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범주화는 집단의 독특하고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인식과 행동을 생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이를 유포하고 공유함으로써 타 집단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대상이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맥락에 의해서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 이제 자기범주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사회 정체성의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설정되면 그 경계를 수용하고 확산하고 비교 과정을 통해서 공고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 셀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관계, 그러니까 셀프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객관적인 논리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집단 내의 관계가 집단 외부와의 관계보다 더 긍정적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집단 내 비교, 집단 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비교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해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과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설정 기준이 수용되고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집단이 공고화되고요. 이런 집단들 사이에 사회적 지위나 이런 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지위 차이를 공고화하기 위하고 정당화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개발되고 역시 확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은 꼭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된다. 라는 주장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단이 발견되면 집단 간 갈등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가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갈등이 촉발되고 강화될 수도 있고 갈등이 잠재적인 상태로 남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갈등이 가능하구나.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통해서 사회적 안정이나 사회 진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공동의 정체성으로 연결된 특정 제도와 경험, 기억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아까처럼 이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사회안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에 놓이게 되고 그 위협으로 인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본질적인 특징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위협받는 순간 이제 그게 사회안보 위협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회안보를 획득했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특징, 특정 사회가 그 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유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언어, 문화, 조직, 종교, 민족적 정체성, 관습과 같은 전통적인 양식, 그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분되게 하는 그 무엇, 그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남아있게 되면 사회안보가 달성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다른 사회 집단과의 갈등에 놓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위의 차이 때문에 그 특징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것이고 사회안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특정 사회 집단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자체가 위협받아서. 그렇게 되면 위협받는 사회는 국가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국가적인 대응도 가능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 집단의 자신의 주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들이 아마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집단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사회 밖으로 표출시키고 자신의 존재와 이해를 알리고 인정받고 관철하는 과정.
이게 되려면 사회 내에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의 커다란 담론으로 안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론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담론화 과정에서 주류 담론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최소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타당하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화가 되면 특정 사회 집단의 이해가 정책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은 담론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페미니즘 갈등,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담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담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거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로 어떤 입장이 주류 담론이 되어서 정책화되더라도 이제는 어쨌든 담론을 경쟁하는 수준으로까지는 공론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수준의 주요 쟁점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담론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담론이 표출되고 담론이 전략화되고 그리고 담론이 표출되면서 경쟁 담론도 표출이 되고 경쟁 담론도 전략화 과정을 겪습니다. 프레임을 연결할 수도 있고 이게 여성의 문제다.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범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도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프레임이 미투 이런 여성차별, 양성차별, 그러니까 여성차별에 대한 이슈로 되면서 이슈가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 본질의 문제는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양성평등의 문제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남성 주도적인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혹자는 개인의 정신질환에 의한 개인 범죄다. 프레임이 다르잖아요.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기는 담론, 지지를 많이 받는 담론이 결국은 정책화되고 아직은 담론 경쟁의 과정에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가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시하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을 내일 더 많이 모아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체성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역사적인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사회, 특정 사회가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 발전, 정치적 발전 과정은 불가피할 정도로 특정한 갈등을 안게 가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역사적 경험을 했죠. 식민지, 분단, 독재의 역사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식민지, 친일 잔재 문제, 청산 문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본과 향후 협력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안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되고 현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분단,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가지고 분단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게 심각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 이데올로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회는 더 빠르게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는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단이 오래 가는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그 배경에는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이제 갈등의 여지를 안게 됩니다. 민주화 권위주의 세력 간의 갈등, 이제 진보 보수 갈등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착취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노사 갈등, 그 다음에 도농 갈등이 존재해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걸 자본 투자해서 공장을 키우고 산업시설을 만들고 할 때에는 저임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살려면 생활 필수품이 가격이 싸게 책정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주식 가격이 싸게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쌀은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쌀을 만드는 농민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국내 착취의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사 갈등과 나중에 도농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입지 정책 이런 것들은 지역 내의 경제 기반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지역 갈등, 지역화, 지역주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도시화되고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많은 가족 관계 단절되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명절 되면 다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멀어지고 많이 막히고 바쁘고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다 전환되게 되고, 오랫동안 가면 전통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것들도 동일하게 확산되는 맥락을 가지게 되는 거고, 세대 갈등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갈등은 특정한 사회가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위한가 선택하는 정책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등한히 하거나 간과했다. 일부러라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게 오늘날 뭉쳐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